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23학년도 숙명여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숙명여대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숙명여대는 이제 인서울여대 중에서 우리 이대 다음으로 이제 숙대, 그죠? 그 다음에 성신여대, 기타 이제 여대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학생 여러분들은 여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합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논술은 90%입니다. 무슨 뜻이죠? 논술로 결판 난다 이 말이에요. 학생부는 교과 10% 반영되는데, 결석이나 출결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봉사도 따지지 않고, 그래서 교과 100%고, 교과 10%만 반영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다. 내신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이제 자연계는 수리 논술만 시험을 치는데요. 그 수리 논술의 범위가 미적과 확률 통계에서 나옵니다. 기하가 안 나오죠? 자, 인문 논술은요, 어느 논술에서 출제가 되고요. 227명이 인문과 자연에서 뽑습니다. 뽑는 인수가 좀 적죠? 자, 인문이든 자연이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래, 그게 두 개 영역 합 5입니다. 사탐이나 과탐 중에 한 개가 여러분이 만약에 2등급이다. 자, 그러면 영어가 3등급이면 되는 거죠. 아, 요거 되게 쉽지 않아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거꾸로도 되죠. 만약에 내가 국어가 3등급이다. 수학은 4등급이다 이거. 그런데 내가 영어가 2등급이다. 탐구가 3등급이다. 뭐 이렇게 되죠? 여기 탐구가 5등급이 나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합 5가 됩니다. 인문이든 자연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숙명여대의 그 어느 논술, 인문계열의 어느 논술에는 사회교과 제시문들이 활용되는데 통합사회 제시문 2개,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에서 또 경제에서, 특이한 것은 경제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와 법에서 제시문 2개가 나왔습니다. 21학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회탐구 제시문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언어 논술 우리 비문학 있죠? 비문학 제시문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살펴보면 시사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시험 문제 유형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1-1번, 1-2번 해서 1-1번을 300자, 1-2번을 600자 해서 기존에 이렇게 해서 900자에서 1000자 쓰던 글을 두 개로 쪼개서 채점을 확실히 하겠다, 즉 채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소년범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라. 자, 그래서 이거 비교 유형이 나왔죠? 이건 정확히 답이 있습니다. 300자 안에 나와 다의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를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1-2번에서는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발생 추세라는 말이 보이지? 그건 뭐예요? 자료 해석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유형별로 분석하고 범죄 유형별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 대응 방안을 가와나를 활용하여 논술하라. 그러면 1번 문제는 비교고 2번 문제는 자료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해석하는 거니까 설명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대안 제시입니다. 자, 2-1번과 2-2번이 묶어져 있는데요. 가와 나에 드러난 공통적인 인간상을 설명해보라. 이게 300자죠. 사실상 뭐예요? 요약형에 해당합니다. 자, 다의 내용을 토대로 문제 2-1의 인간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라. 자, 평가니까 비판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숙명여대는 논술 문제를 쪼개놓고 논술 유형을 다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하느냐? 이런 식으로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논술 시험 문제 유형은요, 이렇게 봤을 때 요약하라를 출제하고요. 그리고 비교와 분석, 비교와 분류 요걸 출제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요게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렇게 해서 이게 1번 문항에서 많이 출제합니다. 1번 문항에서. 자, 세 문항 출제하는 대학에서 보면 1번 문항에서 출제하는데 요건 주로 여러분의 이해력을 보는 겁니다. 자, 이해력이 뭐냐고요? 독해력입니다. 그냥 독해력을 본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평가라고 하죠. 평가, 즉 비판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설명형, 설명. 자,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라, 해석하라 하는 분석형이에요.
자, 요게 주로 어떠냐? 2번 유형으로 출제돼요. 2번. 야, 2번에서 주로 출제돼요. 2번.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뭘 묻는 거냐? 사고력을 묻는 거예요. 사고력. 그래서 논리력, 논증력을 묻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서는요. 대안을 제시하라. 자, 요 비판할 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견해를 주장하라. 이게 나옵니다. 이게 주로 어디서 나온다고요? 3번 유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 유형은 문제 해결력을 묻는 겁니다.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요? 창의력이라고 하죠. 창의력. 근데 이 창의력이 우주에서 온 창의력, 참신한 창의력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사회탐구 교과서에서 봤던 대안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서 숙명여대 문제를 보면 1-1, 그 다음 1-2 쪼개졌잖아요. 그럼 1-1에서 보면 뭐 비교하라 나왔죠. 그 다음에 2-1번에 보면 사실상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요약과 설명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또 1-2번에 보면 뭔가 설명하는, 분석하는 거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2-2번에서 보면 뭐가 나왔어요? 평가하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논술 문제가 숙명여대는 이 6가지 유형이 다 나온다. 6개 유형이 다 출제하는 대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가스터디 인강 가서 박교생 강의 중에 기본 완성 강의 있죠? 기본 완성 강의 그 1권의 유형별로 어떻게 글 쓰는지를 알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숙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더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숙명여대 간다고 숙명여대 기출문제부터 풀면 안 됩니다. 논술의 기본 원리, 독해하는 방법,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알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알아야 수학 공식을 알아야 수학 문제를 풀죠. 논술의 원리를 알고 이론을 알아야 논술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숙명여대 가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